중학교 성적 다 필요 없다. 이 말에 동의하느냐? 중학교 성적은 다 소용있다. 성적 공개되어 있는 50%, 60%까지 A를 받는 학교도 있어요. 10명 중에 7등 하던 학생은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그냥 꼴찌가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아는 선생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성적 관련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합니다. 오늘 12월 거의 말일 다 됐어요. 마지막 주니까. 그래서 오늘 찍는 이 영상이 빨리 편집해서 올리면 올해 2023년의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연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중학교 성적 다 소용없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많이 하시던데 혹시 좀 잘못 생각하고 이 말에 대해서 해석을 좀 잘못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물론 목적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말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다가오는 이제 겨울방학 학습 준비하는데도 이 말을 좀 잘 해석하면 도움되는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결론, 중학교 성적 다 필요 없다. 이 말에 동의하느냐 하면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 중학교 성적은 다 소용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고등학교에 갔을 때 고등학교 학생 최상위권 학생들은 대부분 중학교 때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던 학생이에요. 최상위권이 아닌 비최상위권의 대부분도 중학교 때 비최상위권 학생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물론 중학교 때 성적보다 월등하게 좋아지는 가끔 그런 학생이 있고 중학교 때 최상위권이었는데 공부를 똑바로 안 하거나 그래서 확 떨어지는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은 극히 소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대부분 이 말을 그냥 따를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할 수 없다. 그죠? 왜냐하면 대부분 중학교 때 성적이 최상위권 성적이 고등학교 최상위권 성적으로 연결이 되고 중학교 때 성적은 또 고등학교 때 연결이 된다. 비최상위권 학생들도. 그러니까 결국 중학교 성적은 다 소용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이 왜 나왔냐? 그냥 고등학교에 가보니까 성적이 많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이런 말을 이제 우리 학부모들께서 하시게 됐을 수도 있죠.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성적이 그러면 결국에는 이 말이 나온 이유는 성적이 떨어지더라. 그죠? 성적이 떨어지더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왔을 텐데 과연 그게 떨어지는 거냐? 떨어진 게 맞느냐? 이런 건 좀 해석해 볼 여지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장황하게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생들을 좀 군을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가장 큰 군이 저는 이제 학군지의 학생과 비학군지의 학생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비학군지와 학군지. 그리고 이제 성적으로 나누면 학군지에서도 최상위권, 비최상위권. 최상위권은 내신 성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최상위권을 모의고사 1등급 학생들로 보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 2등급 이하. 학군지 최상위권을 제가 모든 학군지를 통틀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도 제 인근에 그죠? 제가 대구 수성구에 있지만 수성구에도 또 그 안에도 동이 있어요. 최상위권들이 더 많이 모이는 동이 있기 때문에 그 동만 약간 벗어나면 또 거의 비학군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성적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 학군지라고 하는 동네에 있기 때문에 그 동네를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학교마다 또 달라요. 이번 2024학년도 수능 수석을 배출한 경신고등학교와 그 외에 인근에 있는 또 가까운 고등학교도 또 차이가 약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략적으로 저도 제 학원이 있는 인근의 학교를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한 4등급 정도, 뭐 저는 수학을 많이 보니까 그죠. 내신 4등급 나오는 학생들도 모의고사 1등급 범위 안에 일반적으로 좀 많이 들어가더라. 3등급, 2등급은 대부분 모의고사 처음 1등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수준의 학군지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 나머지 이렇게 보면 사실 이 비학군지에 최상위권이 없는 건 아닌데, 비학군지에도 최상위권이 있지만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최상위권 학생이 몽땅 다 그냥 학군지에 비최상위권일 가능성이 사실 상당히 큽니다. 90% 이상 일단 제 경험상 된다고 봅니다. 전교 2, 3, 4등 하는 학생조차도 모의고사 쳤을 때 그죠? 3등급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걸 통틀어서 그냥 대략적으로 제 경험으로 하면, 일단 학군지에 최상위권 있고 학군지에 비최상위권 있고, 비학군지에는 일단 대부분 이 비학군지의 대부분은 학군지에 비최상위권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카테고리를 크게 이제 첫 번째 카테고리와 두 번째 카테고리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됐을 때 중학교 성적이 떨어지더라는 거죠. 중학교 때 성적이 유지가 안 되고 떨어지더라. 첫 번째 이유는 저는 일단 중학교 때는 이 A, B, C, D로 나누는 거에 대한 좀 성적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이 최상위권이라는 말은, 1등급이라는 말은 상위 전국 4% 이내의 학생을 이야기하는데, 학교별로 이 A를 주는 비율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10%를 주는 학교도 있고, 많게는 제가 실제로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성적 공개되어 있는 50%, 60%까지 A를 받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A를 받았다고 해서 몽땅 우리 아이가 정말 잘하는 거, 석차가 공개가 되지 않으니까, 그죠? 올 A를 받았으니까 우리 애가 정말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의 개수가 전국에 2023년 기준으로 3,20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의 개수는 2,300개 정도 돼요. 물론 또 여기에서는 일반계고와 일반계, 그러니까 인문계라고 하죠. 특목고 포함해서 일반과 비일반 반으로 나눠지는데, 당연히 학생도 흩어지니까 그렇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가 줄죠, 개수가. 그죠? 그리고 이 중학교의 하위 20%에서 30% 학생들이 비일반 계고로 가버리면, 중학교 때 예를 들어서 한 10명 중에 7등 하던 학생은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그냥 꼴찌가 되는 겁니다. 그죠? 또 최상위권 학생들도 학교의 개수가 줄잖아요. 대략적으로 중학교에 2개 학교가 고등학교 1개 학교로 뭉쳐진다 하면 약간 오차있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성적 좋은 아이들도 내 앞에 학생들이 더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성적이 뒤로 밀리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와중에 1등이 계속 1등 하는 학생도 있죠. 그죠? 1등, 근데 10등 하다가 15등, 20등 밀리는 것도 쉽다는 겁니다. 왜? 중학교 안에서도 격차가 있고, 또 고등학교 가면 고등학교에 잘하는 학생들이 몰리는 학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석차가 뒤로 밀리죠. 중학교 때 만약에 좀 성적이 인플레이션 되었던 학생들, 부모님들은 중학교 때 성적보다 확 무너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중학교 때 성적이 너무 밀리니까 다 소용없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사실은 소용없는 게 아니라 실제 실력이 진짜 실체가 밝혀진 거예요. 중학교 때에 깜깜했던, 그죠? 암흑의 속에 있던 이 실력이 고등학교에 가서 모의고사, 전국 모의고사를 치면서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진짜 실력이. 그죠? 그러면서 조금 좌절은 하게 되죠. 그래서 또 중학교 때 성적은 아무 소용없다. 이런 말씀 합니다. 자, 그럴 수 있다고 보죠. 근데 일단, 근데 중학교 때 성적 다 소용없다. 이걸 이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죠? 이렇게 해석하면, 그러니까 성적이 잘 하던 성적도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조심해라. 이렇게, 혹은 중학교 때 성적 무시하고 정말 열심히 해야 한다. 지금 성적이 그렇게 좋은 성적이 아니다. 이걸 직시하고 열심히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괜찮은 겁니다. 근데 해석을 잘못하는 경우, 그죠? 잘못하는 경우는 중학교 성적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빨리 고등학교 선행해라. 선행 좀 빨리 나가라. 이렇게 해석하면 이건 완전 안 된다는 겁니다. 중학교 성적은 중요합니다. 중학교 성적은 고등학교를 위한 기본이죠. 기초. 그래서 중학교 성적이 안 나오면 기초가 튼튼하지 않다는 거예요.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고등학교 거를 빨리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 기초를 더 다지도록, 더 잘하도록, 중학교 성적이 더 올라가도록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하지 않고 성적은 계속 60, 70점, 비학군지 80점, 90점 이렇게 받고 있으면 잘하는 걸로 착각하고 막 우리 애가 잘하는구나, 선행을 나가자 이렇게 생각해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모의고사 쳐서 깨지기 시작하면 중학교 이 커리큘럼 자체가 잘못된 건데, 고등학교 준비하는 중학교 때 공부를 잘못한 건데 뭔가 더 해주지 못해서 이런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비학군지에서 60, 70점 받으면 진짜 학군지로 오면 성적 훨씬 떨어지는 성적일 수밖에 없고, 비학군지에서 8, 90점, 100점을 받아도, 그죠? 학군지에 오면 60점, 70점, 80점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실력이 있는 건지, 나중에 고등학교에 올라갔을 때 모의고사 쳐서도 정말 1등급을 유지할 수 있는 학생인지 아닌지 그런 걸 세심하게 좀 관심을 기울여서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 학군지에 있다고 하면 그러면 학교 내신 성적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조금 낮으니까 이제 학교 성적을 보고 실력을 좀 더 가늠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사실 오늘 이렇게 좀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사실 이 동그라미 친 부분입니다. 해석을 잘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특히 성적이 좀 부족한 학생들의 경우에 중학교 성적 다 소용없다 이 말을 잘못 곡해해서 중학교 성적 그대로 두고 빨리 진도를 나가서 고등학교를 준비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말씀 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성적이 부족하면 오늘 이제 겨울 방학이 됐을 때 또 우리 아이가 진도가 다른 잘하는 아이들보다 진도가 늦었으니까 진도를 빨리 나가는 수업을 들어서 뭔가 고등학교 준비를 하려고 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겨울 방학 때 다음 학기를 준비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성적이 부족할수록 한 학기 정도 예습 열심히 하고, 더 부족하면 그 3학년, 예를 들어서 3학년 1학기를 공부해야 되는데 2학년 1학기를 모르면 그 3학년 1학기 준비하면서 2학년 1학기 열심히 복습하는 게 필요하죠. 이제 그렇게 해서 다음 학기에 성적이 이전 학기, 그 전 학기 1년 전 성적보다 석차가 성적이 올라갈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최선의 공부입니다. 지금 것도 잘 못하는데, 3학년 1학기 것도 잘 못하는데 지금 고등수학 붙잡고 있고 이런 건 다 의미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겨울 방학인데 1, 2월 2달 잘 보내서 다음 학기에 좋은 성적 받게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내년에 2024년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수학 화이팅. Hey kid, don't ever let them get inside your head. They'll
tell you what to do in life instead of everything you know that you could get. Don't let them guide your life towards regret.